이거 정말 큰일인데 SK텔레콤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2,300만, 2,500만 최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1등 이동통신사인데 핸드폰에 들어있는 이 고객들의 이 유심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당황스러운 건 누가 이 해킹 공격을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고 뭘 빼갔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이 빼간 유심 정보를 통해서 도대체 뭘 꾸미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답답한 건데 자, SK텔레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유심칩을 무료로 교환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듯이 줄을 섰지만 유심이 없어서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는 유심 대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체율이요 1%였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1%예요? 네, 저도 이제 어제 방송 막 돌아가는데 뭐 이동통신 대리점 앞에 줄이 막 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유심이 해킹 나온지 모르고 저 뭐지 뭐 세일을 하나? 보증을 많이 주고 휴대폰 파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론 보도 보니까 그게 오픈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통신 판매 대리점이 오픈을 하기 전에 막 줄에 한 100m, 200m 서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SK텔레콤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뭐 체크를 못 해봤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유심칩이 지금 SK텔레콤에서 해킹이 당했다는데 알뜰폰까지 합치면 가입자가 한 2,500만 명이 넘어요. 2,500만. 그러면 유심칩을 해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냥 해킹 뭐 장난으로 해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걸 가지고 뭔가 범죄에 쓰려고 해킹했기 때문에 네. 소비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개인정보하고 유심칩 정보는 따로 분리가 됩니다. 네. 유심칩이 뭐냐면 우리가 그 유심칩을 가지면 유심칩 안에는 전화번호하고요. 네. 그다음에 김광삼이면 김광삼 가입자의 식별번호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휴대폰 있잖아요. 단말기라고 하잖아요. 단말기에 고유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유심 이 칩 정보가 해킹됐다는 건 저 범죄 조직이 나도 모르게 내 명의로 또 다른 이 깡통폰에 유심을 복제해서 넣어서 개통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유심칩을 가지면 휴대폰을 언제든지 똑같은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어요. 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개인정보하고 유심칩 정보가 사실은 따로 분리돼서 보관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SK텔레콤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제 휴대폰을 유심칩으로 똑같은 번호로 똑같은 고유번호로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의 개인 금융 정보를 알으면 그 휴대폰 가지고 얼마든지 탈취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복제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얻게 되면 조합을 해서 얼마든지 금융 탈취도 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500만 개 유심칩을 한 번에 사실은 교체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SK텔레콤에서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한 100만 개 된다는 예, 겁니다. 근데 유심칩 하나 교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 100만 개밖에 없어요. 근데 2,500만 개를 뭐 원칙적으로 그러면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100만 개를 또 하루에 교체할 수도 없고 저렇게 오픈런 해도 교체할 수 있는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는 나머지 유심칩을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근데 일반적으로 뭐 유심칩은 휴대폰 개통할 때만 필요하잖아요. 예. 이게 거기에 맞게 재고만 좀 가지고 있다가 제공을 해왔는데 갑자기 오픈런이 생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뭐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것은 일단 유심칩 보호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부터 가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폭주가 되니까 다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몇 시간 기다리라 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지금 뭐 사실은 우라통이 터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유심 대란, 유심 교체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 소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7시 50분에 와서 아무래도 유심이 문제가 되니까 빨리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을 때 밀치고 왔습니다. 국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줬으면 좀 더 일찍 문을 열고 좀 늦게까지 근무해서 빨리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몇 번에서 끊긴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선. 100명밖에 안 하는 게 말이 되나?
내 앞에서 끊어버리고 뭐 내일 또 9시에 오라고 하는데 황당하잖아. 내일 와도 확실치 않으니까 와서 KT로 바꾸든지 해줄 화가 나. 이게 유심 교체하는데 경찰분들이 좀 오셨거든요. 그래서 고성이 좀 크게 들릴 정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마음,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데 이게 과연 소뚜껑이니까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쏭달쏭한 피해 사건이 보고됐습니다. 한 SK텔레콤 사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명의로 다른 휴대폰이 개통됐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같은 날에 자기의 계좌에서 1,000만 원씩 5번, 5천만 원이 누군지도 모를 사람의 계좌로 이체되는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수영 교수님,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알뜰폰으로 개통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요. 네, 나도 모르게 다른 게 이제 스와핑이 된 거예요. 복제폰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내 계좌, 온라인 계좌에서 결국에는 제 3자에 의해서 5천만 원씩, 그러니까 1,000만 원씩 5번이 이제 오. 이체가 된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 부분은 좀 하기는 해야 합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결국에는 복제폰으로 금융사기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의심되는 그런 사건이 지금 보고되고 그렇군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찰이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심만 복제된 복제폰으로는 여러분의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 없지만 그 복제폰을 활용해서 이른바 스팸 문자 등을 보내서 개인 정보를 획득할 시, 예를 들어 뭐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을 획득하게 되면 복제폰으로 얼마든지 나인 척 계좌에서 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인인증 네. 정보 이런 것도 빼간다면 그 복제폰을 활용한 개인 정보 탈취 시에는 이게 무시무시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자 혹시 시장님 출신 두 분 의원님 통신사 어디 쓰십니까? 저도 SKT 쓰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큰일 났어. 아니 저는 어젯밤에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했어요. 다행히 낮에는 뭐 100몇 시간 이렇게 잼이 걸린다더니 밤에 들어갔더니 한 15분 만에 되긴 되더라고요. 되던데 지금 SKT가 지금 잘못한 게 이게 18일 날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해킹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걸 빨리 고객들에게 하고 유심 서비스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안내 문자 보내는 게 23일에 닷새 후입니다. 닷새 후고 그러다 보니까 몰리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해외 로밍 된 사람은 로밍이 안 되니까 이거 로밍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게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해야 되나 이런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또 25일 날 돼서는 유심칩 모두 갈아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2,500만을 갈아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 100만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지금 몇 달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금 허둥지둥한 게 있고요. 그러나 지금 유심보호 서비스에만 가입하면은 저 심 스와핑을 통해서 복제 유심을 만들어서 이 다른 핸드폰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금융 정보까지 이렇게 뽑아서 금융 사기까지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간 것 같지 않아요. 네. 유심 보호 서비스에만 가입하면은 복제폰을 차단을 해주니까 우선 그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그걸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 해야 되는데 조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저 KT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2014년도에 KT도 KT 홈페이지가 지금 해킹 당한 적이 있고 LG U+도 이미 2023년도에 SKT가 그래도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해킹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이동통신사 어디도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대책을 진짜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우리 가입자들이 안심하고 국민들이 핸드폰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경 의원님 SK텔레콤 이용자신데. 저는 20세기 말부터 변함없이 SK만 사랑하고 네. 그랬었는데 참 씁쓸합니다. 저는 보호 서비스 아직 가입 못했어요. 예. 그래서 무방비 상태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갈아탈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또 안심 못한다고 하니까 네. 이거 참 어떡하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인적 정보가 들어있고 그럼요. 이것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저희 정보를 빼내서 활용한다라고 하면 실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럼요. 또 가짜 뉴스도 정말 저희들의 번호를 통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근거 있게 해서 아찔하죠. 사회에 혼란도 줄 수 있는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도 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현재 있을 수밖에 없어서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학기술부에서도 아직 아무런 말도 없고 그리고 국회 그 과방위에서도 그 위원장이 몇 가지 대책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너무나 한정돼 있어요. 개인 사기업이 하는 거다 보니까 유심칩과 그 보호 서비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SK가 뭐 내야 된다라는 요구를 과방위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우리 가입자들에게 이번에 큰 불안과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건데요. 정말 큰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다 여기에 두고 있는데 그럼요. 이거 해도 되나? 이런 걱정들을 바로바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의 AI가 확대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한 발전, 변화 이런 것들이 필수인데 그런 것들의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네. 걱정인데요. 저는 우선은 SKT에서는 이 혼란을 빨리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좀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다는 게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광선 변호사님, 네. 누가 도대체 보안 수준이 최고 수준인 국내 최대 통신사를 해킹한 겁니까? 누가 해킹한 겁니까? 해커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뭐 일반적으로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장난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SK텔레콤은 IT에 어떻게 보면 최첨단을 가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보안 시스템도 아마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훨씬 더 잘 돼 있을 거예요. 예. 더군다나 2,500만 명이나 되는 고객을 관리하려고 하면 사실은 아마 뭐 1차, 2차, 3차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방어벽을 다 설치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뚫을 수 있었는가? 이건 보통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심칩을요 일반적으로 또 판매를 합니다. 판매. 그래서 그러니까 2,500만 명에 가지고 자기들이 뭘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단위로 또 범죄 집단에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보를 유심 정보를 판다고요? 그렇죠.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북한, 뭐 제가 볼 때는 뭐 북한은 소행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북한 소행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유심칩 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집단한테 팔으면 범죄 집단은 이제 개인정보 수집을 하겠죠. 그 제일 좋은 게 결국 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탈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융정보, 특히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탈취하기가 쉽거든요. 그다음에 은행 관련해서 거래랄지 주식 거래랄지 이런 것들을 탈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실력이면 뭐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SK텔레콤도 뚫고 들어가서 유심 정보를 빼올 정도의 실력이면 복제폰 만들어서 개인정보 빼내는 일을 못하겠느냐라는 불안감이 국민 사이에 있다는 거군요. 과연 이 공격을 주도한 일당들의 배후는 누굴지도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 5천만 원 탈취당한 피해자 있잖아요. 국내 피해자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SK텔레콤 설명은 지금 유심이 털렸다고 해서 계좌까지 털리는 건 아니다라고 안심시키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나도 모르게 알뜰폰이 개통됐다라는 건 이분의 유심 정보가 털리지 않았으면 나도 모르게 저분의 알뜰폰이 개통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알뜰폰 자체가 개통이 됐다는 것은 유심칩이 탈취당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제가 뭔가 개인정보가 저렇게 해서 5천만을 탈취당했다는 것은 뭔가 저 사람의 개인정보를 그 유심칩을 탈취한 측에서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고 문자로 위장한 스팸 문자를 보내서 그 이후에 개인정보를 탈취해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알뜰폰인 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휴대폰 자체가 개통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SMS 스미싱, 이게 스미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미싱일 수 있다. 그렇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클릭을 하게 만들거든요. URL,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 보내서 클릭하면 사실은 내 휴대폰 정보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원격 그러면 조정하고. 나인 척 내 핸드폰을 정지시키고 이 정보로 알뜰폰 개통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전형적 SMS 스미싱이거든요. 그래서 유심이랑은 상관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복제폰을 만든 걸 보면 물론 저 복제폰 자체를 같은 유심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개인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휴대폰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똑같이 단말기 식별번호랄지 가입자 식별번호가 똑같은 거라고 한다면 그건 유심칩이 탈취당한 거죠. 예. 자, 우리 경찰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부, 과기정통부에서도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하고 SKT에서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